안 들은 분 있으니까 내가 수수께끼 하나 드릴게요. 엄마가 떡장수인데 산을 넘어올 때 호랑이가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겁이 나서 진정으로 바란 건 아닌데 다음날 떡 한시로 갖다 주게 됐어요. 어땠어요? 이 약속, 떡을 증여하기란 약속. 불효다, 취소다, 모르겠다. 왜? 떡 하나 좀 안 잡아먹는다고 해서 겁먹고서 했어요. 비즈니 표시, 네? 비즈니 표시? 하려고 하는 비즈니 아닙니다. 비즈니 뭐냐면 내가 말한 것을 이행할 생각이 없을 때 비즈니예요. 겁먹고 했어도 비즈니가 아니에요. 진이지. 하려고 하면 진이. 할 생각이 없어. 농담이야. 비즈니. 근데 이제 여기서는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게 당사자가 없는 거야. 호랑이야. 검열이가 성립을 해야 무효율을 따지는 겁니다. 당사자가 없기 때문에. 시가 나와요. 검열이가 성립했을 때 무효율을 따지는 겁니다. 그런데 다 왔으니까. 학생이 아직 한 13% 학생이 안 들어와서 제가 다른 진로를 못 나가고. 자, 22번. 20번인가? 22번? 22번. 공급서 교란행위 금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입주자 저축증서나 주택 상환 자체를 양도 양수하는 행위는 공급처에서 교란행위지만 이를 알선하는 거, 광고하는 거 당연히 안 되겠죠. 마약 매매는 마약 양도 하면 안 되죠. 양도 같으면 양수도 안 되는 거고 광고도 안 되는 거고 알선도 안 되는 거고 다 안 되는 겁니다. 타인의 청약통장 주택 청약통장 이용해서 공급계약을 체결하면 그 공급계약은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5번 공급수소 교란 행위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면 그 주인은 무효가 됩니다. 지금 이 문제하고 딱 매치가 딱 돼버렸네요. 여기서 우리가 성립하는 거 무효 취소도 민법에서 수백 번 해도 잘 모르는데 여기 지위는 무효고 또는 계약은 취소할 수 있다 이런 거 내지 않아요. 어떻게 그러고 이것도 모르는데 수백 번 해도. 공급수소 교란행위에 반해서 공급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럼 취소해야 된다고 돼 있어 보면은 저는 취소할 수 있다 했는데 지금 이제 누구는 취소해주고 누구는 취소 안 해주고 하면 형평성이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지금 취소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강제로 취소해야 돼. 이런 것들은 해야 된다 할 수 있다. 얘가 정책적인 의미라든가 사회현상을 반영한 거라서 내가 좀 말을 해요. 기억나는 풀 수 있으면 만약 그걸 틀리게 하면 근데 기계적으로 뭐뭐는 한다 뭐뭐는 해야 할 수 있다 이렇게 외우는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잘 한다. 이런 것들 의미가 좀 있어요. 약간 그래도 이것조차도 그렇게 틀리게 될 가능성은 별로 없어요. 자, 공급계약 취소 그리고 지위는 서로 주고받은 지위 그거 살려놔야 돼. 무효해야 돼. 무효해야 되겠죠? 무효가 되는데 그냥 이 정도 이게 제재가 있다 하고 더 넘어가는 거지. 지위는 무효고 계약은 취소고 이렇게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바꿔놨어요. 금지되는 양도 양수는 매매, 증여, 그 밖의 권리변동을 수반하는 일체 행위인데 상속과 저당은 괜찮아요. 상속 대상이 되고 저당자 앞에서 지위를 넘기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들어있는 금전적인 가액을 평가해서 물론 이제 정리를 하겠다는 거지. 상속 저당은 가능하다. 사업주체가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한 자에게 가격의 주택가격, 법이 정한 가격에 해당되는 법정 금액을 지급하면 지급한 날 사업주체가 그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사업체가 등기를 해야 소유권이 돌아와요? 그냥 돈만 주면 돼요. 돈만 주면 된다고 이렇게 써놨네 여기. 돈을 주면 취득한다 그랬잖아. 이게 법 규정이에요. 법률 규정이니까 이제 등기 없이 주택을 다시 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경우 사업체는 입자에게 퇴거를 명할 수 있다. 전할 수 있죠. 네. 공급질서 교란행위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 그 지위 아까 말한 것처럼 지위는 무효가 됩니다. 23번 증서나 지위 공급질서 교란행위에 해당되는 증서나 지위가 아닌 것은 그렇습니다. 1번 주택 조합원으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 여러분 1번 있는 말 맞다고 생각하고 시험장 가면은 이거 가지고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이거 말이 사실 좀 길어져야 돼요. 주택 조합과 관련된 자격 양도하면 되는데 됩니다. 주택 상환사채도 입주자 저축 증세에 따라서 공급받는 거예요. 매수할 수 있는 겁니다. 아무나 매수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택 상환사채. 그래서 주택 상환사채도 함부로 양도하면 안 되고 입주자 저축 증서 자격 없는 사람 양도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입주자 저축 증서 주택 상환사채 이것들을 양도 안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건물 이런 말 나왔어. 건물 주택법에서 양도 못한다고 하면 돼요. 그 건물은 그냥 합법적이고 뭐 이런 게 아니고 지금 자격 주택을 공급받는 자격과 관련된 건물만 나와요. 여러 개 나오니까 왜 몰라? 무허물 확인서, 건물 철거 증명서, 건물 철거 예정 증명서 여러 가지 표현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건물 나왔어. 그러면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외울 때. 그다음에 5번 같은 이주대책 대상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 공급받은 지위는 양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건 분양권이에요.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분양권이에요. 근데 입주자로 선정될 자격은 양도하면 안 돼요. 안 돼요. 그게 공급시설 불안이 되는 겁니다. 조합원으로서 조합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지위, 입주자 저축 증서, 무허물 확인서, 건물 철거 증명서, 그리고 주택 상환 사채를 아직 주택을 받아서 받아서 하는 게 아니죠. 받기로 약속하는 어떤 지위에 신분에 해당되니까 양도. 상속과 저당은 된다. 받을 미래적인 것들은 여기에서 양도할 수 없다 생각하고 읽으시면 되겠어요. 국민택채권은 어떤 것이 나왔는데 상관없습니다. 국민택채권은 오히려 주택을 건축 허가를 받거나 보존 등기 이전 등기 하는 사람이 채권을 매입하는 거고 주택을 양도하는 거는 전혀 상관없죠. 24번 저당권 설정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사업시세는 건설될 주택이나 대지에 대해서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일 이후에 입주 예정자가 그 주택이나 대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로부터 60일까지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수 있는 날로부터 며칠까지 기간 동안 60일까지 기간 동안에 입주 예정자 동의 없이 대지나 건물에 주택의 저당권 등을 설정하여서는 안 된다. 그 취지.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토지는 순수하게 이제 사업체만 걸려 있는 게 아니고 여기 분양 신청하는 사업을 병정하는 사람도 이해관 기간이 개입되다 볼 수 있죠. 여기서 이제 약속한 대로 뭘 해야 돼? 공사를 다 끝내고 사용 검사를 받은 다음에 주택을 건설해서 여기에 누가 사업을 병정이 입주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데 얘네들은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하면서 저당권 설정해서 돈을 뭐 빼돌리거나 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죠. 그럼 가불금증이 입주를 못할 거 아니겠어요? 건설된 주택도 여기도 저당권 설정 등을 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근데 이거 하지 말라고 해도 또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법적인 강제를 부여해서 이 대지는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과 동시에 이 건물은 무슨 등기와 동시에 무슨 없죠. 보존 등기와 동시에 저당권 설정을 못한다는 등기를 해줘야 돼요. 동시에. 그리고 이제 보존 등기에 A명을 하면서 여기다가 등기를 딱 하는 거지. 이 주택은 입주 예정자 동의 없이는 저당권 설정하거나 매각하거나 등등을 할 수 없다. 전세권 설정하거나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장기 보호하기 전에요. 근데 이 사람들을 보호하게 한 건데 이 사람들한테 도움되는 것들이 있어요. 저당권을 설정해서 대출을 받아서 이 사람들에게 주택 자금을 융자해 준대. 이런 것들은 이 사람이 피해가 되는 게 아니죠. 중도금, 무이자 대출 받아준다 이런 게 그런 거죠. 이제 여기서. 다음에 이 사업체가 부도 파산이 났대. 그런 사업체를 변경하기 위해서 비명의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할 수 있겠죠. 그게 이 사람들 도와주는 거지. 이거 아예 못 해버리면 이 사람들 피해 보는 거죠. 사업체가 부도 파산이 있다라든가 또는 여기 이 사업을 국가나 지자체가 공사가 사업을 한대요. 그럼 얘네들 저당권 설정에서 돈을 빼돌려 안 빼돌려요? 안 빼돌리겠죠? 국지 한방이 할 때도 저당권 설정 금지 등의 부기 등기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이에요. 할 필요가 없어. 얘는 믿어도 되잖아요. 그죠? 네. 사업세
관련. 언제까지 이제 저당권 설정 능력이 못한다? 이 사람들이 사용건사가 되면 통보해주죠. 입주 가능일을 통보해주는데, 입주 가능일을 입주하려면 뭐 해야 되겠어? 내가 잔금 치러야 되겠죠. 잔금 치르면 내가 입주 이걸 목적물을 인도받고 등기에 필요한 서류 교부할 수 있겠죠? 민법인 내용이에요. 동시행방입니다. 그래서 이제 입주 가능일이 등기소를 받았으니까 이전등기 신청 가능일 같은 말이 되는 거예요. 이제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 가능일부터 며칠 동안 못한다? 60일. 왜냐하면 이 중에는 입주를 포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100만 안 주고.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는 그 사람을 계속 기다릴 수 없잖아. 사업주체가. 이 사람이 받기로 한 이 주택을 매각한다든가 또는 저당권 설정하거나 전세권 설정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저당권 설정을 못한다 하는 것은 언제까지예요? 입주 가능일. 그렇죠. 60일만 계속 없어요. 60일.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 가능일 또는 입주 가능일부터 60일까지 또한 그 이후에는 사람들이 처분할 수 있습니다. 네. 사람 계약을 위반했으니까. 동의 없이 저당권 등 설정해서는 안 되고요. 저당권뿐만 아니고 뭐 반대든 방해든 전세권, 지상권 또는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라든가 또는 매도, 증여, 처분 등을 가해서는 안 된다. 사업주체의 저당권 제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입주자에게 주택 구입 자금의 일부를 융자일 목적으로 융자받는 것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벌 경리에게 도와주는 거죠. 이것은 사업주체는 입주 예정자 동의 없이는 양도하거나 제한 물건을 설정하거나 압류, 가압류, 가처분 외울 거 없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아파트를 분양 신청한 사람인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아파트 사용하는데 방해가 될 것 같다. 내가 싫다. 이러면 다 못하는 거예요. 후기 등기 시기는 대지는 입주자 모집 신청과 동시에 해야 되고 그리고 건물은 언제 한다고요? 주택은 보존등기와 동시에. 부분만 기억하세요. 보존등기. 여기서 볼 때는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과 동시에 이게 기억날까? 지금 기억이 안 나요. 보고 싶은데 옛날에 서울하고 하청일 얘기도 하고 있었는데 없어가지고 서울하고 하청일 신청이라고 하청일 비슷하죠? 이 사람들 옛날에 산일 제동 펌프라는 광고를 했어요. 사업하는 저당권을 설정해. 저당권 관련이니까 신청과 동기다. 신청일이다. 신청일 했는데 하니까 우리 여기서는 나랑 대화가 통할 분들이 좀 많아서 했습니다. 젊은 사람 말하면 소소한 하청일 말하면 무슨 말인가 해요. 도저히 말이 안 되냐가지고 내가 박세소환도 있잖아요. 박세소환도 박태환을 착각해서 박세소환을 했는데 끝까지 밀어붙이고 있지 지금도. 근데 박태환 수영선수만큼은 아니지만 박세환이라고 유명한 사람이 있었다. 그러지. 젊은 사람들한테는 무슨 소리인가. 여기 한 절반은 알아듣을 것 같은데 박세환. 미안합니다. 나이 높이도 봐서. 못 알아듣는 맡아버렸어야 하는데 잘못되네. 그렇고 동시 보존등기까지만 기억합시다. 신청일까지 기억 못해도. 25번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할 수 있는 날 60일까지 기간 동안 제한되는데 이것은 이거는 앞에 생긴 거니까 반복하지 마시다. 그리고 이게 이제 조합주택이라 그러면 입주자 모집을 따로 안 하고 여기 조합은 모집했죠? 그렇죠? 조합이 설립되면 이 사람들이 조합원으로 모집된 사람들이 분양 신청한 거야 이게. 그렇죠? 그리고 이 사람은 언제 분양권을 시작하냐면 이때가 아니고 사업계획 승인 받으면 이 사람들이 입주자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따로 여기서 분양계약 가불공증 할 필요 없잖아. 이 조합주택이라 그러면 조합들은 사업계획 승인 받는 날 바로 이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때들이 분양권을 처분할 수 있어요. 그 전까지 분양권을 받기 전까지 조합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 이걸 양보 안 해요. 사업계획 승인 받아서 양도할 수 있어요. 분양권이니까. 그래서 이 조합주택의 경우는 사업계획 승인 신청일부터 이런 금지된다 이 말인데 이거 하나도 내가 하지 말자고 했는데 소소한 하청일 기억이 안 나는 거니까 이 사람은 조합주택을 또 해놨네. 조심합시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어요. 내가 무슨 신청일 그럼 맞다 이렇게 했었어요. 신청일. 저당권 많이 활용했어요? 하청일, 신청일, 저당권, 신청일. 이렇겠지만 부부도 까먹는데 뭐 신청일 기억나겠습니까?
모두 까먹고. 그거는 맨날 까보는 게 뭔가, 이제? 있는 동 없는 동 어디 있는지 모르고. 274페이지. 전매행위 제한을 받는 주택인데 전매가 허용되는 경우가 있대요. 언젠가 아닌데 세대원 전원이 수도권이 아닌 지구세고 수도권이 아닌 지구. 지금은 수도권으로 이사가도 팔 수 있습니다. 서울로 가는 건 안 돼요. 서울로 가는 건 안 되고, 자, 세대원 전원이 다른 광역시나 다른 시 군으로 이전한대. 그럴 때는 전매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전매 제한 기간이라도 전매할 수 있습니다.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한대. 일단 이제 이 분양가 상한제 정택의 전매 제한 기간 중에도 상속받을 수 있고, 내가 분양권을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아버지가 돌아가서 아버지 주택을 내가 상속받았대. 그 상속받은 주택으로 이전하면서 전매할 수 있고, 상속 나왔다 그러면 이도 저도 된다.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몇 년 이상 체류한대요? 2년 이상 체류를 할 때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나 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할 때는 얼마만 돼요? 일부만 증여할 수 있어요. 일부만. 그러면 일부를 안 쓰다고 틀렸다고 했는데 이걸 내려고 그러면 전부나 일부 이렇게 시험에서 전부나 일부를 증여한다 돼야 돼요? 안 된다. 일부만 가나. 일부만. 그냥 써놨는데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배우자에게 합상만 엎어서 다 줘요? 일부만 줘요? 일부.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이해하지 못해서 경매가 진행된다. 국가나 금융기관, 공공기관에게 채무를 이해하지 못해서 경매가 진행될 때도 전매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강의하는 사람들이 경매 받아서 이전됐다 이 말이 이렇게 이 강의를 하는데 상관없지만 이게 아니고 이런 경매가 되면 얼마나 값이 떨어지고 또 경매 실행 비용까지 들겠어요. 돈이 없어서 경매가 되는데, 그죠? 그러니까 이런 사정에 처해 있으면 한국공사 동의 받아서 전매할 수 있어요. 마땅한 사람에게. 근데 분양가 상한제 정책은 왜 한국공사 동의를 받으라고 하냐면 이 폭리를 넣어서 이런 행위들을 막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안동에서 분양가 상한제 정책 당첨됐어. 그러고서 그걸 기회해서 돈 벌어서 우리 사는 거지. 할 수 있죠? 그럼 우리가 막 다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국공사 동의를 받아야 되고 한국공사가 법이 정한 가격을 주면 한국공사가 우선 매입할 수 있어요. 분양가 상한제 정책 내가 5억이 팔았어. 근데 이게 시세가 8억이야. 빨리 팔아서 우리 가족 다 이사가자 해가지고 대구 이사가는 또 제한돼요. 한국공사 사버리면 말짱 꽝입니다. 예. 그런 거 못하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들 뭐 그게 다 지켜지면은 이런 데도 있겠습니까? 지금 3등을 해도 할 사람은 다 하지. 그러니까 시험에 그것까지 안 나오지만 국가나 공공기관, 금융기관의 채무로 경매가 진행돼야 되지 사적인 채무로 경매가 진행되면 인정 안 해줘요. 왜냐면 가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죠? 만약에 분양가 상한제 한 차익이 막 10억이야. 이러면은 채무 가짜로 가짜 채무해서 그냥 집 판다고 팔 기회라고 하면서 이제 전매를 해버려요.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진짜 확인할 수 있는 채무일 때만 가능하다고 있는 거예요. 금리가 아니라 막 가볍게 읽으세요. 자, 경매가 진행된다. 그리고 이제 또 현실적인 이유들을 고려해서 실직이라든가 부도 파산으로 경제적으로 곤란할 때 이 말 들어봤어요. 최근에. 그럴 때도 팔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28번 전매 제한기간 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공통사유와 제한기간 계산할 것은 안 하겠습니다. 이것도 할 만한 말이 보면은 나도 읽을 때마다 이거 나올 수 있겠다 하는데 너무 많아서 안 돼요. 아까 29번 아까 말했던 겁니다. 인사 지정은 심의 없어. 이거 외워야 아무 중 없어요. 전부 그거 강의하겠지만 그거 게 아니고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심의를 하는가 안 하는가는 심의는 좀 광범위한 영역에서 무엇인가 제안할 때 정하고 싶을 때 심의하겠죠. 특정인을 대상으로 할 때는 심의라기보다는 청문과 관련되니까 쓰지 말고. 30번 매도 청구 옳은 것은 매도 청구가 두 개가 더 있는데 지구단위 계획에서 매도 청구하는 거 공부했었죠? 다음에 이거 이제 틀리면은 공부 안 할지도 몰라요. 공부도 안 되겠다. 일부러 들으면 수업을 3시까지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리모델링 조합을 설립하고 싶어. 설립인가하고 싶어. 얼마 동의해야 돼? 리모델링 조합을 만들고 싶어. 부분수와 의결권 얼마가 동의해야 돼? 3분의 2. 각통과반수. 한동만 하고 싶어. 그럼 그 동에
3분의 2. 이제 미분을 허가를 받고 싶어. 허가. 얼마가 찬성해야 돼요? 부분사 몇 번? 75%. 각동 50%고 한 동만 하고 싶어. 그럼 그 동에 7조. 반대하는 사람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법도 때려 부수고 해야 되는데 반대하는 사람 살면서 나머지만 부수는 거 없죠? 뭐 할 수 있다? 매도 청구할 수 있다. 거기에 찬성하지 않은 사람에게 매도 청구할 수 있다. 이거고 입주했습니다. 가불병정이 입주를 했는데 사용검사 받고 사용검사 받아야 이제 사용할 수 있죠. 사용검사 받고 여기 있는 땅들이 다 A, B, C의 땅인 줄 알고 샀어요. 매입을 했더니 알고 보니까 실제 소유자가 D였던 거야. D. D라는 사람이 실제 소유자예요. 그 사람이 사용검사로 청구 소송에 의해서 이 실질적인 소유권을 회복했습니다. 우리나라 등기부에 공신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가짜도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사업체가 신중하게 했다 하더라도 남의 땅을 사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등기가 잘못돼서. 그래서 이 사람 소유권을 회복. 그래서 야, 내 땅에다 왜 아파트를 지었냐? 쫓아내려고 합니다. 이 사람의 땅이 전체 면적의 5% 미만이고 이 사람이 소유권을 회복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아저씨 그 땅 우리한테 팔으세요. 매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년 이내 매도 청구사가 도달해야 돼. 도달주의. 도달이는 기억 못해도 상관없어요. 네, 말을 해주지만 몇 년 안에 매도 청구사가 도달해야 돼? 2년. 내가 시험에 나오는 답이 되는 단어 말고 내가 물어보니까 나는 힘들고 여러분 쉬운데 맨날 까먹네. 근데 여기 이제 이 사람은 그냥 넘겨줘야 안 넘겨줘요? 거의 수송하겠죠? 수송하게 돼. 그러면 여기 있는 주민이 400명입니다. 그럼 400명이 가가지고 법원에 가서 맨날 수송해야 됩니까? 대표자 선정할 수 있죠? 대표자는 얼마 찬성으로 선정할 수 있다? 네? 주택법에서 분수를 퍼센트로 안 바꾼 게 하나 있어요. 고맙게도. 그걸 기억하나? 2, 3, 4, 5입니다. 매도 청구권 뭐라고요? 2, 3, 4, 5. 몇 년 안에 도달해야 돼? 2년. 얼마가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어? 4분의 4. 요건 시식으로 안 바꿔놨어요. 이렇게. 그리고 몇 퍼센트 이내야 돼요? 5% 이내야 됩니다. 2, 3, 4, 5. 여러분, 원장님은 실력은 좋고 큰 걸 잘해주고 나는 이런 것도 이렇게는 안 해주죠, 원장님. 해줍니까? 이런 거 좀 안 해주죠? 이런 걸 잘해줘야지. 2, 3, 4, 5. 몇 년 안에 도달해야 돼? 2년. 얼마가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어? 4분의 4. 몇 퍼센트일 때? 미만일 때? 5%. 그게 답이에요, 여기 다. 다른 거. 아니면, 만약에 이게 답이 아니야. 그럼 이건 정확하니까 다른 질문에서 찾을 수가 능력이 생기겠죠. 그것만 하면 90% 찾는 거고. 만약에 여기 동의하지 않은 사람이 대표자가, 그러니까 4분의 3이 선출한 대표자가, 소송한 결과는 주민 전부에게 효력이 있다 해야 되겠죠? 반대하는, 여기 이 사람에게 반대하는 사람에게도 효력이 있어야 되겠죠. 이게 30번입니다. 1번. 주택 소유자는 단지 전체 대지에 속하는 일부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의 말소송에 따라 사용 혼사를 받은 후 대지 소유권을 회복한 자에게 토지를 감정가격으로 매도할 걸 청구할 수 있다. 아주 나쁜 놈 아닌가요? 남의 땅에 집까지 해놓고 감정가격이 말이 되겠어요? 뭐로 매도할 걸 청구해야 되겠어요?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주택 소유자들은 대표자를 선정해서 매도 청구에 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그 판결은 반대한 소유자, 즉 주민 전체에게 효력이 있다. 2, 3, 4, 5 얼마 찬성해서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 4분의 3. 매도 청구를 하려는 해당 토지의 면적이 단지 전체 면적의 2, 3, 4, 5 몇 퍼센트 미만? 5% 미만이어야 됩니다. 매도 청구자는 실소유자가 해당 토지 소유권을 회복한 날부터 몇 년 이내 도달해야 돼요? 2년. 이건 뭐야?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이 그 대가를 지불했어. 대가 지불했으면 여기 있는 가물 병정은 누구한테 지금 아파트를 분양받았지? 누구 A한테 받았지? 그죠? A한테. 그러니까 A에게 땅값 다 쳐줬겠지? 사업체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건 당연하고요. 270페이지. 이런 것도 내가 숫자 장난하게 나오니까 자꾸 이런 말 만드는 겁니다. 276페이지. 임대주택 건설 공부에 관한 설명 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제출한 경우 임대주택 건설 계획을 포함하면요 용적률을 완화시켜줘요. 용적률. 그렇죠? 1번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임대주택 건설 계획이 있을 때
용적률을 완화해서 적용하는 경우에 완화된 용적률의 30 이상 60 이하의 범위에서 주택을 소화하는 비율 면적을 임대택으로 공급한다. 질문 나오면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세요. 퍼센트도 아니고 30 이상 60 이내인데 얼마나 어려워요. 이거 안 합니다. 사업 주체는 임대택을 국장이나 시도지사, 한국공사, 지방공사에게 공급해야 되는데 국가 우선 인수합니까? 지자체가 우선 인수합니까? 지자체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겠죠? 관리돼서 시도지사 우선 인수하는데 시도지사가 돈이 없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국가한테 요구하겠지. 국장에게 한국공사를 인수하러 지향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시도지사가 못할 때는 국장에게 인수하정을 요청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를 할 수 있다로 읽어도 틀린 말이 아닌 것도 있어요. 만약에 국장한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누구한테 해야 돼? 국장에게 해야 된다. 이 말도 맞는 말이 돼요. 또 이제 누구한테 해야 되는가 따질 때는. 그래서 이런 것들 막 쓸데없이 말 바꿔가지고 문제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IQ가 의심스러울 때가 있어. 이 우선이 얼마나 우리 공부가 힘들겠습니까? 쓸데없는 거. 자, 국장에게 인수하지 요청합니다. 사업 주체가 임대택을 인수자에게 공급할 때는 5번부터 볼게요. 선별해서 인수시킵니까? 그러니까 전체 주택을 대상으로 공개 추첨해요. 공개 추첨. 안 그러면 임대택은 부실하게 짓고 자기들 분양하는 것은 좋은 걸 짓고, 그러니까 공개 추첨. 정비법, 도시화법에 정비법에 또 나왔어. 어떻게 추첨한다? 내가 사업 주체가 선별해서 공급한다. 공개 추첨한다. 공개 추첨. 자, 용적률 완화했어. 용적률 완화해줬으면 땅을 준 건 아니지만 땅을 준 것 같은 혜택을 받은 거죠. 실제 그렇잖아. 그러니까 부속 토지 값 책정한다. 기부채납을 본다. 기부채납을 본다. 용적률 완화란 말 나왔어요. 그러면 토지는 기부채납입니다. 건축물 가격 평가하는 것과 토지 가격 평가가 지금 이게 크게 네 군데 아니면 좀 나오는 것이 세 군데가 있는데 말들이 다 달라요. 나 정확히 기억할 수도 없어. 특별법 있는 말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말한 강의의 취지는 여러분 이해할 수 있죠? 누가 우선 인수해야 돼? 지자체. 어떤 데는 시도지사가 나오기도 하고 시도지사, 시장, 군수구청에 나올 수도 있어요. 지자체가 우선한다 하는 취지가 있으면 맞고 국장이 우선한다 틀렸고. 이제 그 지문도 이제 시도지사가 그냥 인수하 지정을 요청한다는 말이 있고 어디는 한국공사를 인수하로 지정할 것을 요청해야 된다 이렇게 나온 것도 있는데 어쨌든 국장한테 찾아갈 수 있다는 취지만 알면 되겠고. 용적률 완화했어. 용적률 완화하면 건축물 값을 받지만 땅값을 받으면 되는데 안 된다는 취지. 이게 정비법에 두 군데 여기 한 군데 있단 말이에요. 한꺼번에 공부를 하라고 내 유학집에서 한 군데 몰아놓은 거 있습니다. 정비법에 다 몰아놔서. 그런 취지를 알면 이거 아닌 거 내가 말한 30 이상 60 이하 이것도 나올 수도 있고 다른 것도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말한 것만 정확히 기억하시면 이 문제 나와도 진짜 어려워서 거의 손을 못 대는 건데 이 문제 나오면 80%는 맞출 수 있어요. 2, 3가고 나오면 이건 뭐 95% 맞추는 거고. 숫자 말면. 34번 보겠습니다. 토지임대부 분양택. 이것은 토지임대부 분양택은 우리가 외우는 숫자 중에서는 기간 중에 제일 길어요. 40년 이내로 40년. 결혼은 20대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때는 20대 많이 했는데 요즘 몇 대가 돼야 돼? 30은 돼야 돼요. 결합건축 몇 년 이상을 한다? 30년. 결합택은 30년이요. 결혼 30년. 토지임대 분양택이 제일 숫자가 길어요. 40년 이내로 한다. 이제 40년이 다 됐습니다. 근데 그 주택이 멀쩡해. 그런데 다시 계약할 수 있습니다. 아까 대표자 얼마가 선정했죠? 4번에 가면 또 리모델 허가 몇 퍼센트가 했죠? 75%. 여기도 75%가 찬성하면 재임대 재계약할 수 있습니다. 75%. 계약 갱신을 청구할 때 40년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다. 재밌는 게 있는데 토지 임대 후 분양택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토지에 지상권이 설정된 으로 본다. 한번 읽으면 찾을 수 있는데 설명 안 들으면 또 틀려요. 왜냐면 임대부 주택이니까 임대했는데 무슨 임대 계약을 했는데 지상권이 왜 설정돼?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임대는 임차권은 채권이라서 여기 또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해서 임차권을 인정하게 되면 만약에 이 토지 임대 후 분양택을 분양받은 갑을 변경이 이 토지의 소유권이 A에서 B로 넘어가면 쫓겨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계약 이름은 임대차 계약이라고 했지만 실제 무엇이 설정된 걸로 본다. 지상권이 설정된 걸로 본다. 그래서 물권청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도록 토지 양수인에게 또는 토지가 심지어 경매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경매 받은 사람에게도 대항할 수 있도록 지상권이 설정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된 거예요. 말이 모순인 것 같지만 재밌는 말이 있는 거. 이런 것도 봐야 돼요. 이런 거 들으면 기억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죠? 진짜 막 토막토막 나온 것들은 너무 빈도수가 작은 것들은 제가 안 하는 겁니다. 4번 대꾸 보지 말고 5번 토지 임대료는 월별 임대료가 원칙이지만 서로가 합의해서 보증금으로 전환할 수도 있습니다. 279페이지 주택상환사채. 의학집에서 내가 이거 소개한 게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작년에 나오니까 또 여기서 이 토지임대 분양택 관련된 조문을 다 따놔서 나는 작년에 해서 오히려 더 중시 덜합니다. 매번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얘는 빼죠 오히려. 이런 거 이제 지상권 이런 것도 기억할 수 있으니까 하는 거고. 또 하나 여기서 재건축을 할 일이 생겼대요. 혹시라도 재건축을 하게 된다면 재건축에서 토지 등 소유자가 누구죠? 건축물 및 부속 토지 소유자. 이 사람이 토지 소유자죠? 그죠? 재건축을 하면 A가 토지 등 소유하여 가불병댕이 토지 등 소유하여. 여기 주택 소유 토지 소유자가 토지 등 소유자예요. 주택 소유자가 토지 등 소유자예요. 누가 토지 등 소유자가 돼서 조합원인데요? 주택 소유자, 그죠?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그건 재건축 사업은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거죠. 땅값도 올리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는 건축물 및 부속 토지 소유자가 없단 말이에요. 토지를 임대했기 때문에, 임차했기 때문에, 그죠? 그때 우리 정비법에서는 재건축의 토지 등 소유자는 건축물 및 부속 토지 소유자만 토지 등 소유를 하고 있지만 여기는 그런 사람 없고 이제 재건축을 하게 되면 결국은 주거 환경 개선을 하는 것, 노후 불량 아파트 다시 신축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택 소유자를 토지 등 소유자로 한다. 이런 말 있겠지. 이제 요약집에 해놨습니다. 279페이지 주택상환사채에 오른 것은 등록사업자는 자본금이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고 이런 식으로는 말 안 내요. 안 내기는 대통령령이란 말 안 내고 그냥 거기에 있는 내용을 물어볼 수는 있습니다는 그 내용은 잘 안 물어보니까 제가 강의는 안 합니다. 자, 등록사업자는 금융기관에 보증을 받은 때 한해서 발행할 수 있다. 한국공사 보증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지방공사 발행 못합니다. 한국공사와 등록사업자만 발행할 수 있는데 한국공사는 보증 필요 없어요. 등록사업자는 보증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보증을 받았기 때문에 등록사업자 부도 파산이 있어도 주택상환사채 효력에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 안 미친다 이 말이에요. 주택상환세는 효력을 상실하지 않는다. 주택상환세 발행할 때 기장이 땅바닥에 내려 놀면 돼 안 돼? 기장은 하늘에서 비행기나 몰아야 돼요. 도시개발 채권 승인 기장한테 받아요? 행정한테 받아요? 행정한테 받습니다. 주택상환사채 이거는 주택이니까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 받습니다. 기장이 아니고. 기장이 국토기획부에서 한번 잠깐 땅이 내려올 때가 있는데 관리청이 불분명할 때는 도로는 국토교통부 장관, 하천은 환경부 장관. 이번 대통령이 화를 내면서 수질관리 못할 것 같으면 내가 국토교통부 다시 뺏어갈까요? 없죠. 환경부입니다. 지금 하천은 환경부예요. 불분명할 때 그리고 기타 재산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관리청이 되는 겁니다. 한번 나왔는데 주율은 그냥 떨어져요. 기장 나왔어. 아니다. 떨어져요. 기장 승인 없습니다. 왜 없어요? 기장은 비행기만 타고 다녀야 돼. 우리 부동산공법 내려오면 안 돼. 주택상환사채는 기명증권으로 하고 사채권자의 명의 변경은 이거 하나 기억해달라고 그랬는데 내가 학력은 보지 말고 어려우니까 명의 변경 어디에다 기재한다? 원부에 기재한다. 토지상환채권도 마찬가지예요. 명의 변경하고 싶어. 물론 채권증서에도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지만 명의 변경은 그거 가지고 안 되고 우리가 소유권 변경할 때 부동산 등기하듯이 원부에 기재해야 소유권 이전돼요. 4번 좀 전에 말했네요. 5번 설명을 같이 없는 건데 주택상환사채 발행하여서 주택법이 있죠. 우리 주택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주택법에 있는 사항은 주택법에 우선 적용되고 그리고 없으면 상법을 이제 준용합니다. 수용 소유할법, 주택법, 국토기획법 있는 규정은 그게 적용되고 없을 때 공익사업법을 준용하는 거고. 2번 중도약 주택상환세는 아까 공급질서 불안행위에서 나오면 양도 금지 딱 하면 돼요.
근데 주택상환세 단독 문제가 나왔어. 단독 문제가. 그러면 주택상환세를 예외적으로 양도할 수 있는 것도 공부를 해야 돼요. 세대원 일부가 이사할 때 전원 이전할 때. 전원 이전할 때. 이런 말 하면. 해외 몇 년 체류할 때. 2년 이상 체류할 때. 이런 말 하면 주택상환세도 양도하거나 중대 해약할 수 있다. 그치? 1번 이거고요. 수도권 제외는 지워야 돼요, 지금. 수도권 이전한 건 가능합니다. 그거 아주 틀이 안 하니까 안 지워도 상관없어요. 팩이라도 0.001g이라도 이런 부담될까봐. 수도권 안에서 이전할 때 그거 필요 없어요. 그것도 할 필요 없어요. 세대원의 질병 치료로 인하여 세대원 전원이 다른 행령을 이전한다. 떠나서 가능하고 세대원 근무로 일부가 이전한다. 안 되네요. 세대원 전원이 2년 체류한다. 세대원이 상속받은 주택으로 전원이 이전한다. 3번만 안 됩니다. 3번. 주택상환세 오른 것은 주택상환자체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하거나 중대해약할 수 없다. 원칙이죠. 주택상환세는 주택건설이니까 누가 관여해요? 행장이에요? 국장이에요? 국장. 주택상환세 무기명은 어디만 있어요? 도시에만 있습니다. 도시와 채권만 무기명이야. 이거 안 되네요. 무기명 직권이면 또 명의 변경을 채권에 기재도 안 해요. 무기명이 뭔데? 권리자의 이름이 없는 권리자를 기재하지 않는 게 무기명이거든요. 틀렸고. 등록이 말소돼서 등록사업자. 아까 보증받았죠? 주택상환세 효력을 잃지 않는다. 그리고 그 주택건설 사업은 이미 시작한 것은 다른 사업체가 승계할 거거든요. 아니면 주택 심지어 그리고 등록사업자 등록이 말소돼도 이미 얻은 사업계획 승인에 따른 주택건설 사업은 계속 할 수도 있습니다. 불법성이 굉장히 강하다면 못하게 하겠지만 계속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효력이 상실될 필요가 없어. 법인인 등록사업자는 자본금이 3억 이상으로서 금융기관 등의 보증을 받을 때만 할 수 있다는데 이제 등록사업자 등록은 3억인데 주택상환세 발행하면 5억인데 이런 것도 내가 강의 안 합니다. 나와요. 나오기는 가끔씩 나오는데 그런 거 하지 말고 내가 말했던 거 뭐 이런 이제 보시는 무기는 도시마을다 이런 거 기억했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 미래에서 정확히 기억할 거. 내가 안 하는 거는 하지 말고 기장은 하늘에 맑다 웃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시험에 나오니까 자꾸 말해 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20년 전에 나오지도 않는 거 재밌는 말 하나 만들어 계속 하는 사람 있어요. 시험도 안 나오는 거를 하고 싶어. 시험에 나오는 것만 하는 거예요. 5번은 보지 마시고 한번 봐도 기억 나는 게 아니고 잊어버려요. 자꾸 옆에 있는 중요도 떨어진 것 보다 보면 운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앞에를 정확하게 보고 신호등 정확하게 보고 횡단보 정확하게 보고 그래야 돼. 앞에 보고 옆에 보고 뒤에 보고 위에 보고 안 돼요. 4번 옳은 것은 법인인 나는데 발행 조건 당연히 나왔지만 없어요. 1번 됐고 3번 주택상환세 발행하는 자는 사채 발행객을 수입해서 누구한테 승인받아야 돼요? 누구 승인? 주택이니까 국장 돌린 거 알겠죠? 그리고 이제 이거 4번은 내가 평소에 말을 하는 겁니다. 액면 발행할 수도 있고 할인 발행할 수도 있습니다. 주택상환사채 채권의 액면 금액이 10억이야. 10억 받고 발행할 수도 있고, 예, 10억인데 이자를 나중에 공제를 하면서 싸게 공급하는 것도 있고, 이자를 나중에 줄 수 있고, 미리 줄 수 있고, 예, 액면 발행권, 할인 발행할 수 있다. 이런 말이요. 할인 발행도 가능합니다. 무기명 틀렸죠? 자, 만약에 1번, 이건 이제 내가 1번은 강의 안 하는 거니까 1번, 2번 둘 중에 안 봤어요? 그럼 이제 찍으면 됩니다. 자꾸 안 늘려요, 나는. 여전히. 2번이긴 한데 2번 같은 건 처음 나왔단 말이에요. 역시 강의 안 하는 겁니다. 5번 주택상환세 납입금으로 사용될 수 있는 용도로 명시된 다 골라라. 제가 이런 말 한 적 있어요? 혹시 기억나요? 나하고 강의 안 한 걸 다 골라라. 그럼 답이 몇 번이라고? 5번이었습니다. 응? 이건 5번 아니네. 미안합니다. 이거 그때 한번 봐봐야 돼요. 내가 강의를 안 했는데 볼 수는 있잖아요. 진짜. 그랬더니 5번 아니네. 미안합니다. 70%예요. 70%다 그렇지 않아. 주택 건설 자재 구입, 택지 구입, 조성 할 수 있겠죠. 이거 주택 조합 운영비를 왜 줘? 이거 주택 상환세로. 사업 주체가 이거 쓰는 건데 운영비 같은 거 그거 쓰면 돼 안 돼?
안 되죠, 당연히. 아파트 짓는 데 써야 되는 거지. 그래서 찾을 수도 있고, 예. 아니면 뭐, 그래, 나 처음 본 거야. 5번 하고 나와도 되고. 5번 없잖아요. 근데 전부 다가 없잖아, 지금. 내가 말해. 전부 다 5번인데, 전부 다가 없네. 찾아봐야 되겠네, 한 번쯤. 응? 나를 합리화시키고, 너무 합리화시키는 게. 완전 처음이야. 5번. 전부 다. 이거 안 나옵니다. 보지 마세요. 이렇게는 한 번 나오고 마는 거예요, 이러거든. 나오는 게 아닙니다. 나가 말하다, 안 봤으면 넘어왔을 건데. 6번. 청문을 해야 되는 처분이 아닌 것은 청문. 청문은 광범위한 게 아니고 개별제인 거. 그죠? 공권력, 공공기관, 행정기관끼리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사인한테 하는 거. 그죠? 자, 봅시다. 주택 전매 제한 기간 연장을 취소한다. 취소해. 없어, 이런 말들이 법에. 사람 다 냈어. 한번 저기 하려고. 전에 이게 아니었는데 각색하면서 했는데 각색하면 볼 필요 없어. 나오고. 있는 것, 시험 나왔던 것도 자꾸 바뀌어가지고, 조합 설립인가를 취소한대요. 청문합니까? 안 합니까? 해야 되겠죠? 우리 개인에게 피해를 주는 거, 제한을 주고.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하겠대. 청문해야 안 해요? 해야 되겠네요. 공공기관의, 행정권의 권력에 대한 게 아닙니까? 이것도 안 나오는 건데, 그냥 나왔어요. 주워서 한번 읽을게요. 리모델링 허가한데, 청문하는 거 아닙니다. 요건 갖춘 데가 해서 리모델링 허가해주는 거지. 예. 제한을 할 때. 우리 사적인 권익을 제한하거나 박탈할 때 청문하는 거다. 그랬죠? 자. 그 밑에 한번 읽어볼까요? 주택건설사업 등록을 취소한다. 주택조합 설립 인가를 취소한다.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한다. 리모델링 허가를 취소한다. 취소라고만 읽으면 안 되는 게 뭐죠? 말소라는 말이. 그리고 또 정비법에서는 시공자에게 입찰 참가를 제한한다. 이런 말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개별적인 영역에서의 권익의 사건에 대한 제한 또는 박탈할 때는 청문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봐서 찾아야 되는 것이지, 여기 나오는 거 몇 개 외워서는 좀 곤란해요. 범위가 이거 4개만 외우면 된다 그러면 이거만 외우라. 그래서 내가 뭐하러 이렇게 어렵게 강의를 하겠습니까? 농지법에도 나오고 정비법도 나오고 도시활법도 나오고 막. 그렇기 때문에 이해를 좀 하셔야 된다. 이 말씀이고, 오늘은 10분 쉬었다가 농지법 1시간만 타고 마치겠습니다.